함수가 같다. 뭐에서 얘기했지? 함수식은 함수와 같다, 틀리다? 틀리다. 함수를 y는 fx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수의 표현 방법 세 가지 중에 식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함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함수에서 우리가 오해를 사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정의역에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언급을 시작하면 그때 오해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거 들을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유니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즉 정의역에 뽑았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 f라는 친구는 x에서 x의 제곱으로 갑니다 라고 쓸게. 괜찮죠? 자, 함수 g라는 친구가 있어. 함수 g라는 친구는 x를 가지고 절대값 x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x가 들어갔을 때 x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얘가 함수식 같은데요? 맞아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식이 다르니까 다른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유니버스에 정의역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나오죠? 1 나오죠. 0 넣으면 0 나오죠. 1 넣으면 1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에서도 마이너스 1 넣으면 1 넣어죠. 0 넣으면 0 나와요. 잠깐만. 정의역이 같은데 해당하는 모도 같아. 결과값 치역도 같죠? 맞아? 그러면 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왜요?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친구가 1, 1 대응이 똑같잖아요. 대응이 같으면 같은 함수라는 거야. 식이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왜요?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데 이때 오해가 발생한다고. 식이 다르면 다른 애가 나오니까. 근데 정의역 갖고 제한 범위, 즉 어떠한 범위를 주게 되면 식이 같아도 같아지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이때 오해하지 않게 주의하자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봐보자. 자, 결론. 자, 동그라미 1번 줍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두 함수라고 얘기하고 함수 f large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친구 하나, 그 다음에 g x'에서 y'이라고 가는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집합의 이름표인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함수가 같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첫 번째 조건 large x와 x'이 같아야 되고 large y와 y'이 같아줘야 돼요. 즉 무슨 소리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제 정의역에서 뽑아다가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과가 나오겠지. 그 결과가 누구야? 얘네들이잖아. 결과가. x에다 1을 넣었더니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오죠. 0을 넣으면 0이 나오잖아. 그럼 이 결과에 해당하는 친구가 얘하고 얘인데 이 친구의 표현이 얘는 fx, 얘는 gx라고 한다고. 맞아? 그러면 f에다가 어떠한 원소를 넣었을 때 g에다가도 같은 원소를 넣었다면 결과가 뭐가 돼줘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함수가 서로 뭐하다? 같습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두 놈의 뭐가 같다라는 거야? 함수값, 즉 결과가 같다, 즉 치역이 같다. 이 두 가지를 성립해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함수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요거 고3 때까지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도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임의. 임의? 자,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랜덤하게 임의의 x에 대하여. 같은 말이에요.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뚝 투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의역이 서로 같고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식이 달라도 상관없다? 네. 근데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정의역에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니까 함수식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 따라서 장난질 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 신경 써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의 유니버스가 이거다. 그 다음에 fx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x의 제곱이고 gx는 x 플러스 6이었을 때 함수 f와 g가 같니? 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은 선생님 f하고 g의 유니버스 정의역은 똑같죠. 일단 첫 번째 선택 당했어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누구 나와? 4 3 넣었더니 9 그럼 뭐가 돼? 결과값도 똑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어? 서로 같아?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어떠한 책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사과를 넣으면 사과 주스가 나와 이렇게 해.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이었더라? 중국어에서 이제 영어 펑션에 대한 게 그거를 뭐 이렇게 발음 기호만 따온 게 함수. 근데 함수가 또 뭐 희한하게 뭐 같은 의미를 띄었다. 그래서 함수가 이제 말이 우리가 이제 쓰게 된 거였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이 친구의 내용물 자체가 대응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사과를 넣으면은 믹서기에 넣었으니까 사과 주스가 나와. 배를 넣으면은 갈아 만든 배. 수박이면 수박 주스. 아이폰을 넣으면 아이폰이 깨부져서 나오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함수들 중에서 다양한 친구가 나와. 무슨 친구가 나오냐면 하나를 넣었더니 하나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빗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큰 번호 3번 우리가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여러 가지 함수라는 게 나와요. 여러 가지 함수에서 일단은 배울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친구와 1대1 대응이다 라는 친구 그리고 1대1 대응의 별표. 자, 첫 번째 우리가 함수 아까도 저렇게 믹서기를 보여드렸지만 정의역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에 어떻게 돼? 공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랬을 때 1대1은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1대1이야? x 하나, y 하나가 1대1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선생님 방금 얘기하면 무조건 1대1인데?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면 자, 보자. 주머니로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친구를 먼저 할 건데
자, 여기에서 보시겠습니다. x 주머니 하나, y 주머니 하나, x에서 y로의 함수 표현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1, 2, 3, 4, 1, 2, 3, 4를 넣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1로 갔습니다. 2에서는 3으로 갔어요. 3에서도 3으로 가고요. 4에서는 2로 갔어요. 라고 썼어요. 함수가 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문제는 선생님 x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y에 몇 개씩 갔어? 하나씩만 갔지. 그럼 1이야. 근데 대응되는 결과도 1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3에서는 몇 개 왔어? 2개 왔지. 그럼 2, 3과 3의 관계는 여기서는 1대1이지만 여기서는 뭐야? 2대1이죠. 1대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1대1에 허용이 안 돼. 그럼 1대1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1, 2, 3, 1, 2, 3, 4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줘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봅시다. 1은 1로 가고요. 2는 4로 가고요. 3은 3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봐봐. x 입장이든 y 입장이든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고 있는 거 맞죠? 보이시죠? 그럼 얘가 1대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 만족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1대1이라는 친구들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고3 때까지 쓰여 이 기본 개념이. 자, 그러면 이게 1대1이라는 거 알겠으니까 이제 뭐 하자? 중요한 표현하자 이거야. 표현.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이 얘기했죠.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x1은 x2이면 fx1은 fx2이다. 이거 썼었죠. 저 뭐라고 했어? 원인이 같으면 결과가 같다라고 썼었잖아. 이게 함수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함수 중에 특수한 케이스 뭐야? 1대1인 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1, 3, 4에 해당하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1, 2, 3. 원인이 지금 다르죠. 만약 아까처럼 2도 1로 가면 결과는 1이지만 원인이 1, 2, 원인이 1, 2 이렇게 될 수 있지. 원인이 달라도 결과가 같을 수가 있겠죠. 근데 1대1이라고 했으니까 원인이 같아. 그러면 결과가 당연히 같겠지만 원인이 다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표현 이걸 기억하세요. x1과 x2가 달라요. 즉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두 친구를 뽑아가지고 x1과 x2라고 표현했었을 때 x1과 x2가 다르다면 당연히 뭐가 다른 거예요? 결과도 즉 함수값도 뭐가 된다? 다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야. 정의가. 그리고 이 정의는 당연히 명제니까 이렇게 참인 명제가 되시겠죠? 그랬을 때 중요해지는 거 두 번째 대우명제 중요합니다. 자, 결과가 같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죠? 원인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거랑 좀 틀려요. 아까는 원인이 같으면 결과가 같다 라고 얘기했죠. 이 명제의 여기야 지금 얘 입장은. 그러니까 다른 입장입니다. 자, 보세요.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부정이 있으니까 증명 힘들까봐 대우를 갖고 오는 거야. 이 대우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쓰입니다. 즉 어떻게 읽으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어떠한 함수값을 만드는, 자, 1대1 함수인 상황에서 어떠한 함수값을 만드는 원인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3을 만드는 원인 몇 개 있어? 3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4를 만드는 원인 몇 개 있어? 2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 뭐라? 명제. 부정이 있으니까 대우명제가 조금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친구는 꼭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 그래요. 자, 그러면 표현은 확인해 봤고, 그럼 선생님 그래프 입장에서
그래프 입장에서. 자, 그래프 입장에서 선생님 좌표 평면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보자 얘들아. 아까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였죠? y축과 평행하게 그렸을 때 점 2개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 아니라고 얘기했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친숙한 x의 제곱 그래프 그려봅시다. 아이쿠야. x의 제곱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럼 x축과 평행한 걸 그었더니 결과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아. x1의 결과가 여기인데 x2의 결과도 여기야. 그럼 이러한 친구들은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1대1 함수를 가르는 건 어떻게 가르는 거예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 그럼 이런 친구들을 그려볼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1대1 함수가 누구겠어요? 직선.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 1차 함수. 또 직선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슬라이스 다 해봤자 무조건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그 다음에 여기 한 점, 한 점에서 나오죠. 즉, 자,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가 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봤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프에서의 1대1 함수 판단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아까 같은 거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자, 보세요. 자, 잘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1대1 함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아까 이건 함수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함수 되는 거 맞죠? 함수 되는 거 맞지? 자, 1대1 함수 정의는 거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 돼요. 원인이 다르면 결과 다 다르잖아요.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어볼까? 하나 되는 거 맞지? 이게 문제잖아 지금. 여기서 헛발질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지. 왜요? 왜요? 파란색으로 이 그은 전체, 이 전체가 공역이에요. 이 전체가 공역이야. 이 전체가 공역이야. 실수 전체 y축 값들이.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치역을 여기하고 여기는 이만큼의 치역은 공백이죠. 안 쓰겠다 이거죠. 그거 안 쓰는 거야. 그럼 여기에 안 쓰는 건데 내가 여기다 그어봤자 걸리는 거 없잖아.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지. 여기에서 안 맞는다고 함수 아니어야 할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비워놨어. 안 쓰는 거야. 근데 왜 비워놨어요? 라고 승질 낼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또 라인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어봤어. 한 점에서 만나서 여기에 값 하나 존재하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1대1 함수 돼야 안 돼요? 된다 이거야. 돼요.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와보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꼭 1대1 함수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 왜 없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생겨요? 자, 얘는 지금 정의역 이렇게 다 쓰고 있죠. 1대1 함수가 너무 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었을 때 두 점에서 안 만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이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정의역을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그럼 음수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안 쓰니까 이제부터 안 쓸 거예요. 없어지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0부터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제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또 여기서 정의역 이렇게, 자 봐봐. 유니버스를 이렇게 제한시켜 놨지. 그럼 이거 갖고 토 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려봤더니 어떻게 돼?
하나씩 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y 언급이 없죠. y 갖고 토달면 안 돼요. y 갖고 토달면 안 돼. 왜지? 언급이 없으면 다 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정의역에 제한을 두면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이해 가냐? 이거 이해 가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1대1 함수의 업그레이드 판이자 1대1 함수보다 조금 더 중요한 1대1 대응할 거야. 조금 더보다는 더 많이 중요합니다. 자, 2번 1대1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대응.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뭐 하는 거야? 조금 더 촘촘하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 조금 더 촘촘하게. 그러면 요거의 내용을 다 갖고 가는데 뭐냐면 여기 제목을 봐봐. 1대1 뭐라고 써 있어요? 대응입니다 라고 써져 있죠. 맞아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쓸게. 1대1 함수들 중에서 1대1 함수들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야. 야, 선생님, 이 새끼도 특수한 케이스라고 했는데 그 케이스들 중에서도 또 특수하대. 뭐라고? 어떻게 특수하다고? 치역과 공역의 집합이 같은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있죠. 미팅, 3대3 미팅. 함수는 미팅이에요. 자, 이건 왼쪽에다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지울게. 선생님이 아까서부터 이 주머니를 그릴 때 왼쪽 오른쪽의 개수를 맞춰서 그렸는데 얘는 다르게 그렸죠. 그치? 굳이 같게 그려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얘는 공역이 뭐죠? 1, 2, 3, 4. 치역은 누구죠? 1, 3, 4야. 함수 입장에서 공역 안 쓰는 건 문제가 안 되지. 아,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공역 중에 몇 개 빼놓고 선택해도 상관없죠. 함수는. 맞아요? 아, 미팅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선택하는 여자애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1대1 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비는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다 선택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살짝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냐면, 자, 여기서 그 미묘한 변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할 게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 1대1 대응은 뭐라고요?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X 주머니, Y 주머니, 대응관계 F, 그 다음에 1, 2, 3, 1, 2, 3, 3개 채워놨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1대1로 가줘야 돼. 그럼 1대1로 가는 게 몇 가지의 대응이 존재하겠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간다 라고 대응을 딱 맞춰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얘 입장에서 지금 이 입장, 여기 Y 입장 보니까 공역이 1, 2, 3인데 선택된 치역도 누구예요? 1, 2, 3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라지 X와 라지 Y의 집합은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집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한 집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유한 집합의 상황에서는 얘하고 얘하고 개수가 다를 수가 없잖아. 그럼 유한 집합인 상황에서의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가 돼줘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죠? 뭐가 같다라는 거야? 개수가 같다라는 거지. 맞아요?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 4개야. 그럼 치역도 몇 개 돼줘야 돼? 4개. 근데 유한집합은 셀 수가 있잖아. 셀 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뭐가 돼요? 정의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다 같아야 돼요. 치역이 10개였어. 그럼 공역도 몇 개야? 10개. 정의역도 몇 개야? 10개가 돼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의역에 제한을 안 두니까 정의역의 집합을 뭐라고 봐줘야 돼? 실수 전체. 그러니까 무슨 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그러면 생각해봐. 실수 전체 무한집합에서 1대1 대응이라는 친구는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그러면 1대1 대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표현인데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이거 X야. X 집합 X 아니고 그냥 아니다.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실수 전체예요. 맞아? 그럼 공역도 뭐가 된다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언급을 했어. 언급을 했어. 언급을 하면 여기서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을. 솔직히 애매할 건 없고 잘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죠. 자,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릴 건데 좌표 평면에 이런 그림을 그릴게. 조그맣게 그려서 선생님이 자, 요렇게 하나 직선 하나 그렸어요. 자, 정의역 다 쓰는 거 맞아요? 정의역 실수 전체인 거 맞죠? 공역도 언급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인 거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치역도 실수 전체일까? 자, 얘를 기울기를 내가 조금 완만하게 그려서 이거는 다 쓰는데 이걸 다 안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가끔가다 있더라고. 이게 좀 기울기가 완만하다 보니까 가파르면 다 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완만해 그러니까 다 못 쓸 것 같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자, 봐봐. X의 정의역 몇 개 쓸 거야? 다 무한대 쓸 거지. 근데 나는 지금 1대1 대응 얘기하고 있죠. 1대1 함수들 중에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무한개 쓰면 여기서도 몇 개 써야 돼? 여기에 대응되는 게 무한개가 다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하나 채운다면 여기서도 하나 다 채운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하든 가파르든지 간에 1차 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을 다 쓰게 되면 공역도 다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야, 얘 입장에 치역은 공역이 되는 거 맞냐? 맞지? 그럼 이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네.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했었던 거 장난질 좀 치는 친구. 자, y는 x의 제곱에서 이것만 갖고 왔어. x가 0 이상만 갖고 왔어. 자, 언급이 누구만 돼 있죠? x가 0 이상만 되어 있죠. 그럼 공역 언급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그럼 공역은 누구 쓰겠다는 거야? 실수 전체 쓰겠다는 거지. 얘는 치역은 누구만 쓰겠다는 거야? y 0 이상만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친구 누구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여기에서 얘기를 공역과 정의역의 얘기를 같이 해주고 시작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 내가 말을 반대로 했다. 언급이 없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공역에 대한 언급을 잘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 그럼 1대1 대응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x축과 평행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그런 거 안 만나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라스트.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린 거 이거 아까 1대1 함수였죠? 1대1 대응일까요?
아니지.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치역에 공백이 생기니까 다르지. 얘는 1대1 함수는 될지언정 뭐는 안 돼?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그래요 선생님 나 많이 배워서 알아. 그럼 이제 느껴지겠어. 만약에 내가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를 주고 자, 그 다음에 x가 3 이상입니다 라고 썼어. 그럼 이 식을 보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식을 보고. 그럼 식을 보고 그러는데 인수분해가 3하고 1,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되잖아.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한 근이 3이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나는 그 와중에 누구만 보겠다? x가 3 이상만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쪽 그림은 그려 못 그려? 안 그리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 되니? 네. 맞지? 1대1 대응 되니? 아니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확하게 공역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돼. 그럼 공역이 어떻게 돼줘야 돼?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인데 난 치역이 지금 y는 0 이상만 쓰겠다. 그러니까 y가 0 이상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줘야지만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해요? 아씨 별거 없는 거 별거 있지도 않네. 별거 없네. 이 얘기를 굳이 왜 해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맨날 얘기해야지. 수학은 역사라고. 뭘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뭘 구해낸 다음에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 그리고 보니까 이게 또 딴 거랑 영향도 있어. 관계도 찾아내. 관계도 찾아내? 이거는 지금 니네 입장에서는 안 보일 텐데 나중에 적분 가면 정적분이라는 친구와 부정적분이라는 친구의 관계에서도 나와요. 자, 선생님,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왜 해요? 라고 얘기하면 수학자들 중에서도 되게 이제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다들. 그쵸?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한 거야. 야, 그러면 좋아. x하고 y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이름을 지었어. 자, 1, 2, 3, 1, 2, 3, 4를 쓰고 그래. 그러면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간다 라는 함수를 만들었어. 자,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어 있으니까 1대1 함수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길 야, 그렇다면 내가 저 새끼를 때렸는데 저 새끼가 쳐 울었어. 그럼 원인과 결과에 대한 대응이 맞잖아요. 때렸어. 누구를? 쟤를. 그랬더니 걔가 뭐 했어? 울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때렸더니 울었어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울었어? 그러면 왜 울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랬더니 맞아서 울었어도 되는 거고 갑자기 슬픈 드라마를 봤더니 슬퍼서 울었어도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뭘 원하는 거야? 맞아서 울었어요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봐봐. 내가 왜 울었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뭐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당연하잖아. 당연하잖아.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요. 왜 그럴까? 맨날 얘기하잖아.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분석해서 그거를 개선하자. 없애자. 이거잖아. 고등학생의 목적은. 그래서 당연히 원인을 조사해 볼 수 있어 없어?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죠. 그랬더니 문제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입장에서 이제 얘가 무슨 입장이 되는 거야? 자, 여기를 가렸어요. x가 무슨 입장이죠? 정의역. y는 공역. 1, 3, 4는 치역.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거꾸로 가는 대응 관계에서는 정의역이 누구예요? y죠. 1, 2, 3, 4. 그러면 지금 1을 만드는 게 누구였어? 1이었지. 3을 만드는 게 누구였어? 2였지. 4를 만드는 게 누구였어? 3이지. 잠깐만. 아까 맨 처음에 함수의 정의에서 정의역은 빼놓지 말고 다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가는 입장에서는 여기 선택이 안 된 친구가 있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입장에서는 정의역을 안 쓴 게 돼버리잖아. 그쵸? 자, 일단은 요거 한 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자, 이번엔 1, 2, 3, 1, 2, 3을 썼는데 이번엔 뭐 하냐면 1이요. 이렇게 간 거야. 자, 이렇게 가는 x에서 y로 해. 자, 이건 x에서 x로 해. 어차피 지금 똑같으니까. x란 집합, x란 집합.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얘를 거꾸로 가고 싶은 거야. 거꾸로 가고 싶은데 문제가 이번엔 두 개가 발생했어. 안 가는 친구도 있는데 문제는 또 뭐 있어? 야, 네가 정의요 그러면 하나만 가야 된다며. 근데 너 지금 몇 개 갔어? 두 개 갔지. 그러면 이 1대1 대응 함수 전까지는 지금 이쪽만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1로 가는 함수도 얘기할 수 있겠더라. 근데 1로 가는 함수를 얘기하려면 좀 제약이 따르겠지. 그렇잖아. 함수가 되려면 제약이 따르겠지. 그래서 거꾸로 가는 함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함수가 필요했던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야? 1대1 대응이라는 친구야. 그러면 우리가 1대1 함수가 중요하겠어? 1대1 대응이 중요하겠어? 물론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1대1 대응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거꾸로 가는 함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 1대1 대응밖에 없다. 1대1 대응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역함수의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잡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배웁니다. 역함수가 되려면 이러면 기본으로 1대1 대응을 잡고 가요. 1대1 대응을 잡고 가고 1대1 대응이 되는 친구들은 우리는 크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시간 관계상 못하게 된다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을 왜 그렇게 얘기했어? 거꾸로 가는 함수. 누구?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대1 대응 하나 만들어 볼까?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 볼게. x에서 x로의 함수. 자, 이렇게 썼다고 되게 어색해하지 마세요. x라는 정의역의 집합과 공역의 집합이 같을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갔어. 하나에 하나 가는 거 맞아? 치역과 공역도 같은 거 맞아?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것도 오케이. 아시겠어요? 거꾸로 가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잠깐, 여기에서 몇 가지의 대응 관계가 나올 텐데, 야, 상식적인 문제인데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에 내가 노란색으로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했어.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간다라고 만들어냈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빨간색 대응 관계와 노란색 대응 관계는 같은 대응 관계야? 다른 대응 관계야? 다르죠? 그럼 이 대응 관계가 함수라며. 그럼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잖아. 그럼 여기서 함수가 총 몇 개 나올 수 있을까? 질문을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몇 개 나올 수 있을까? 1대1 대응이 몇 개 나올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직접 세야 되겠지. 잠깐만. 지금 내가 뭘 물어봤어? 야, 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잠깐만, 직접 센다? 잠깐만, 직접 센다에 대해서 우리 맨 처음에 배우지 않았나? 뭐야, 경우의 수가 직접 센다고 배웠죠. 그치? 잠깐만, 우리 이때까지 배운 함수는 지금 어떤 함수야? 너 하나 세팅이 되면 너 이런 애 세팅이 되면 안 돼? 안 돼? 응? 그럼 직접을 세. 내가 지금 직접 세기 싫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죠. 직접 세게 된다면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죠. 또 뭐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죠. 또 뭐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또 뭐 있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죠. 맞아요? 또 더 있나요? 없지. 그럼 이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이렇게 세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뭐예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경우의 수랑 닮았어. 그럼 경우의 수 우리가 배운 친구들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건 나중 얘기야. 지금 1대1 대응을 얘기하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잠깐만 선생님. 1을 넣으면 누가 나와? 2를 넣으면 3을 넣으면 내가 들어갔더니 내가 나왔네. 지금 우리 유니버스가 뭐죠? 1, 2, 3이죠. 다 내가 나왔잖아. 내가 들어갔더니 내가 나왔어. 항상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아, 너 항등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항등하는 것들 중에서 함수니까 항등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큰 번호 3번 여러가지 함수의 동그라미 2번이 되시겠죠. 동그라미 2번 누구예요? 항등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1대1 대응 함수 가로 1번 가로 2번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이 맞습니다. 자, 항등함수는 자 이제 우리가 말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아, 이게만 썼어. 아,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뭐 광고 문구 같긴 한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초콜릿 가나 초콜릿이었나? 자, 보자. 아니야. 자, 봅시다. 서로가 말을 안 해도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맨 왼쪽 거 봅시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죠. x에서 x로의 함수. 그래. 정역하고 공역은 일단 똑같겠구나. 그래. 두 번째 보세요. 대응식에다가 이제 함수식이죠. x라는 식을 넣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그대로 나왔어. x는 fx래.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4를 넣으면 4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스몰 x는 라지 x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오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라지 x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실수 전체지. 그러면 언급이 없는 애들에서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오는 유일한 친구가 어디 있게? 여기 있네. y는 x. 이 친구가 뭐가 돼? 1을 넣으면 1이 나와, 0을 넣으면 0이 나와, 3을 넣으면 3이 나와. 맞죠? 그럼 항등함수는 누구다? y는 x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 이거 또 뭔 얘기할까? 정의역 갖고 장난질 좀 쳐봐야 되겠지. 항등함수가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갖고 있으면 y는 x 단독. 근데 유한집합으로 장난질 치면 여러 개야. 유한집합으로 장난질 치면 여러 개야.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특수 케이스를 만들어 줄게. 유니버스가 이거야. 자, y는 x의 3승도 항등함수 되겠니? 네. y는 x 5승도 되겠니? 네. 그런 애들 몇 개 있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즉 항등함수는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무한집합 입장에서는 y는 x 단독이고요. 유한집합 입장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입장에서 선생님
정의역에 제한을 안 줄게요 라고만 얘기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뭐야? 우리는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문제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수학이 짜증나는 거야. 상황을 다 생각해야 돼. 암기가 아니고 다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개념은 뭐 하자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좀 알고 가자고 그랬지. 개념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문제야 풀면 익숙해지잖아. 근데 개념은 뭐예요? 생으로 다 암기하시고 거기다 뭐도 하셔야 돼? 이해도 하셔야 돼. 만약에 이해가 좀 늦으시다면 일단은 무조건 통째로 암기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르겠으면 뭐 해라? 암기부터 해라. 암기부터. 자, 그럼 항등함수는 뭐야? y는 x.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옛날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직선부터 얘기했던 친구인데 이제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상수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팅을 나갔는데 진짜 이쁜 친구가 있어서 모든 남자애가 그 친구만 찍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을 내가 순서상으로 표현했더니 1,1, 2,1, 3,1, 4,1이래. 근데 되게 뭐야? 플랫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발전시켜서 즉 조금 더 생각해봤어. 뭐라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모한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면 결과가 하나. 자, 그러면 상수함수를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친구는 뭐냐? 좌표 평면에서 x축과 평행한 친구.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C라면 이 친구는 Y는 C라고 표현하는 이 친구들. X에 언급이 없죠? 그럼 X는 다 누굴 선택하겠다는 거야? C. 그럼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뭐라고? 상수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는데, 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수학도 언어니까 표현력이 좋아야 되겠죠? 자, 가보자. 자, F 함수예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얘는 얘랑 또 다르죠. 같을 필요 없으니. 같으면 얘는 또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상관없어. 자, 근데 봐봐. 어떻게 되겠어? 아, 뭐 스몰 x는 이제 뭐가 돼요? 라지 x의 원소이고 스몰 y는 라지 y의 원소. 근데 이제 뭐가 돼? 모든 x가 들어갔을 때 하나만 나와요를 표현하고 싶잖아. 쉽지. 이제 보여야 돼. fx는 c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뭐 여러분들 수학에 대해서 베이비 애기 같은 거야. 말문이 지금 안 터지고 있는 거야. 이제 어버버버버 할 때가 됐어요. 인제쯤이면 말 좀 하셔야 돼. fx는 뭐라고? c. 그러면 상수함수는 뭐다? x축과 평행하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든 x를 다 갖다 넣었더니 결과가 그냥 하나예요. c는 언급이 없으니까 또 다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네 가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 함수, 그 다음에 상수 함수,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에서 네 가지의 함수를 배웠어요. 네 가지 함수를 배웠어. 자, 그럼 우리 바이블 책을 잠깐 보시게 되면 122페이지 그래프 얘기했고요. 자, 122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 하단에 노란색 줄 그어져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뭐가 좀 길면서 복잡해. 그 노란색 중에 두 번째 줄, 즉, 중간에 즉,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X는 A, 이게 누구라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아, 너 함수가 됩니다. 2점 이상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123페이지에 여러 가지 함수, 그 중에 첫 번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자마자, 자, 눈으로 보자마자 1대1 함수라는 말은 없어요. 문제에서 1대1 함수를 한글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즉
즉 내가 판단을 통해서 이 새끼가 1대1 함수다 라는 걸 느꼈으면 머릿속에 무조건 0.1초 안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야.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 이게 뭐예요?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대우 관계 무조건 신경 쓰셔야 돼요. 대우 명제 신경 쓰셔야 돼요. 증명할 때 대우 명제 쓰니까. 이게 뭐라고? 1대1 함수의 정의야. 자, 다시 얘기할게. 중요한 거다. 문제에 순진하게 다음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라는 거 절대 안 줘. 니네가 그거를 판단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니네 머릿속에서 판단 1대1 함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 떠올라야 돼. 자, 머릿속에 이번 두 번째 판단 1대1 대응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뭐가 쓰면 되겠어요?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이걸 쓰면 누가 된다고? 1대1 대응이 된다고. 요거 필수입니다. 이거 3학년 때까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3학년 때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얘네들은 한 번도 지금 내려가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얘네들은 한 번도 올라가는 거 없지. 맞아? 이런 친구들을 증가함수라고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을 감소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증가함수 1대1이죠 지금. 1대1 언급 없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게요. 감소함수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게요. 언급 없으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 신경 쓰라고? 거꾸로 가는 함수, 역함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신경 쓰라고 그랬어. 맞아? 1대1 말도 안 되죠? 1대1 됩니까? 되죠? 근데 함수야 대응이야? 아직 몰라. 함수야 대응이야를 얘기하려면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y는 b라면 x는 a 이상 y는 b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가 돼? 대응이야. 맞아? 그럼 얘도 지금 모양새는 증가죠.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정보를 안 주고 뭘 줘? 다음 문제에선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정보를 줘. 그럼 걔가 뭐라는 거야? 너 1대1 대응이구나. 그럼 뭐가 돼? 역함수 쓸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나와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2차 함수인데 제한 범위를 줬다. 너 1대1 대응이구나. 증가네. 역함수 생기겠네. 문제는 이렇게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꾸 지금 역함수를 언급을 하잖아. 그치? 근데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대신에 뭐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함수의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4가지를 배웠어. 그 4가지를 배웠는데 자, 그럼 그 4가지에 대해서 요 정도는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126페이지를 보세요. 자, 함수의 개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인데 자, 첫 번째 좀 말이 이상한데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뭐야? 어떤 제약 조건도 없어. 그냥 함수만 되면 돼. 자, 그럼 함수만 되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x 주머니, y 주머니, 1, 2, 3, 4 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지. 함수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응관계가 다르면 다른 함수야. 뭐래요? 즉 화살표의 모양이 다르면 다른 함수라고. 자, 1이 1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합시다. 1이 2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나머지 2, 3이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벌써 1은 1이라는 경우와 1은 2라는 경우로 다르죠. 그럼 얘네들은 대응이 1은 1일 때와 1은 2일 때로 나뉘지.
이 함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라고. 선생님, 여기에서 f가 똑같은데요. f가 똑같은데요. 아니 f야 뭐 그냥 펑션의 앞글자를 땄다고 가정하고 그럼 나 여기 지울게. 그러면 내가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그냥 함수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1이 1로 갔을 때 2는 1로 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3도 1로 가도 돼요? 되죠? 1대1 이런 거 아니야. 그냥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정해 봅시다. 자, 1은 1로 대역이 됩니다. 근데 2로도 대역이 되고 3으로도 대역이 되고 4로도 대역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1이 4개의 경우로 갔었을 때 2도 마찬가지로 4개의 대응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1이 1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가고 4로 가는 건 동시 발생이 안 돼서 여기끼리는 더해 주셔야 되고 1이 갈 때 2가 동시에 가든 순차로 가든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이쪽에 가질 수는 뭐 해주셔야 돼? 곱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도 4도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함수 1이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있어? 4개. 그러면 1이 어딘가 하나를 선택해서 갔다고 가정을 해요. 시뮬레이션 돌릴 거야. 자, 그럼 이제 2가 가야 되겠지. 그 1이 갔다는 건 4개 중에 한 가지죠. 그 시뮬레이션 2가 이제 갈 겁니다. 2가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있어요? 자, 3개라고 보는 친구는 요거를 또 안 쓰겠다는 거지. 그럼 1대1로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근데 난 지금 뭐라 했어? 그냥 함수니까 여기가 또 쓰여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가 중복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방향수도 몇 개 있어? 4개. 그럼 2가 이번에 3으로 갔다고 쳐? 자, 이번엔 3이 갈 수 있는 방향수 몇 개 있어요? 4개. 그러면 그냥 함수의 개수는 뭐 하면 돼요? 4의 세제곱이겠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잘 느껴야 돼? 잠깐만요, 선생님. 그럼 여기의 개수가 몇 개야? 4개. 여기 개수 몇 개야? 3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생님 공역의 개수가 밑에 들어가고 정역의 개수가 지수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끝.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1, 2, 3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1, 2, 3이라는 친구가 1, 2, 3, 4들 중에서 하나를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떤 걸 찍어요? 1, 2, 3, 4라는 서로 다른 4개에서. 이걸 듣는 친구들은 이제 제 입을 틀어막고 싶겠지만 서로 다른 4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싶은 거야? 몇 개를 3개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3개를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함수라는 건 순서상으로 표현이 되니까 당연히 자리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앞자리, 뒷자리, x자리, y자리 구분이 가잖아. 1,3하고 3,1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함수 자체는 지금 입장에서 얘는 내포하고 있어. 얘는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어? 배열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야. 배열. 나는 자리가 다 달라요. 이걸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잠깐만. 너 1 썼어? 너도 1 썼어? 너도 1 썼어?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건 뭐 하겠다는 거야? 1, 2, 3, 4 서로 다른 4개에서 여기에서 갑자기 뭘 허락하겠다는 거지? 중복을 허락하겠대. 잠깐만. 노란색까지만 해도 아주 기분 좋게 순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빨간색이 등장하자마자 조금 빡쳤어. 왜? 중복이 안 돼야 되는데 중복이 됐거든.
그래서 요 상황을 우리는 안 배웠잖아. 그래서 제목만 언급할 거야. 중복을 허락한 배열이다. 그래서 중복순열입니다. 라는 언급만 할 거야. 그럼 잠깐만. 함수의 개수 쓰는데 누구 갖다 쓸 수 있어? 뒤에서 배울. 물론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순열과 조합이라는 경우의 수를 갖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순서상 이런 친구들은 뒤에 있으니까 걔를 안 쓰고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시겠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주면서 자꾸 가는 거예요. 자, 그냥 함수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게 편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볼 게 뭐냐면 1대1 함수. 1대1 함수 물어볼게. 똑같이 가자.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해줄게요. 자, 1대1이니까 공역에서 중복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즉,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걔는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이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는 방향성 몇 가지의 방향성이 있죠?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다라고 시뮬레이션 돌릴 겁니다. 자, 2가 갈 수 있는 방향 몇 가지 남아있죠? 자, 다시요. 1대1은 이게 중복 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2는 얘를 빼고 나머지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럼 2가 3으로 갔다라고 가정할게요.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남았죠? 두 가지 남았죠. 맞아요? 그럼 얘는 왠지 그럼 지금 선생님 3이 만약에 4로 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지금 왠지 이거 함수니까 함수는 뭘 갖고 있어? 자리 구분을 갖고 있어 일단. 그럼 넌 100% 자리 구분 갖고 있고 넌 서로 다른 4개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3개를 선택을 해. 3개를 뽑아. 중복은 허락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근데 자리 배열하는 거야? 네. 배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3, 4가 1, 1, 1, 2 이게 자리 구분이 가 있다고. 그럼 이게 이 네 가지 상황이 뭐예요? 또 NPR이잖아. 4P, 3이잖아. 즉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 4P, 3. NPR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몰라도 이렇게 방향성 갖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대1 대응은 더 쉽지. 1대1 대응은 뭐밖에 안 나오겠어? NPN, NPEC. 왜? 똑같잖아. 개수가.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만 알면 바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는 3번 1대1 대응은 그냥 n의 계승 n 팩토리얼이다 라고만 얘기할게요. 그렇죠? 뭐 쓸 필요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등 함수의 개수. 항등 함수의 개수. 항등 함수의 개수. 항등 함수는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겠죠. 그건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일단은 1이면 1, 2면 2, 3이면 3 나와야 되겠죠. 그럼 항등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오겠어요? 한 개. 상수 함수의 개수. 한 개. 미안. 왜 한 개야? 상수 함수의 개수는 여기 입장에서 생각해봐. 모두 1, 모두 2, 모두 3, 모두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상수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함수에 대해서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저걸 잡자. 뭘 잡을 거냐면, 자, 여기까지 온 길을 한번 되짚어보자 이거야. 머릿속에서 수학에 대한 지도를 좀 생각을 해보셔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
이쪽에 칸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 오늘 한 거에 리뷰를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라벨링 먼저 해봅시다. 오늘 할 거 했던 거 1번.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미팅이다. 대응 관계. 대응이다. 관계이다.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집합 라지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대응 관계, 대응이든 관계이든 대응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그 대응이 됐을 때 주의할 게 있었죠. 뭐가 주의할 게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뭐야? 첫 번째, 정의역 중에 빼놓고 안 쓰면 안 돼요. 다 써야 돼요. 두 번째, 정의역이 공역 두 개를, 공역 세 개를, 공역 네 개를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어? 그래서 뭐예요? 미팅 나가서 진상지 피지 말고 카사짓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웠을까? 두 번째는 매번 배우는 게 비슷하지만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함수가 표현이 될 때 표현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세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함수의 표현법 첫 번째가 뭡니까? 주머니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였죠? 식으로 표현하는 거. 세 번째가 뭐였죠?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라는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러면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공부를 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이 표현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거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한글로 구차까지는 아니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뭐야? 수식을 보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대화가 가능할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언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함수의 정의 얘기했고 표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얘기했지? 함수가 서로 같다. 서로 같은 함수. 자, 근데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도 또 몇 가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에 대한 결과값, 즉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거 고3 때까지 나오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뭐에 대한 별표죠? 이 그래프죠? 그래프 3학년 내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 배우고 또 뭐 배웠지? 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럼 맨 처음 배운 여러 가지 함수가 뭐예요? 1대1 함수죠. 1대1 함수는 정의를 얘기해야 돼. 무조건. 자, 얘는 쓸게. 1대1 함수의 정의는 자,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 여기에서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인이 하나면 결과도 하나다. 맞아? 살짝 틀려요. 문제에서 조건으로 쓰일 때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여기에 누구 추가된다고요? 1대1 대응은 여기 1대1 함수들 중에서 또 케이스. 그렇지. 어떤 친구?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배웠어요? 항등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y는 x. y는 x.
자, 봐봐. 이것도 항등함수니? 0 넣으면 0, 1 넣으면 1. 그럼 이것도 그런데 이렇게 장난질 치는 애들은 가끔 가다가 나오고 비주류야. 잘 안 나와. 그냥 y는 x가 항등함수라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 뭐죠? 다 몰려 있어요. 다. 그래서 걔는 상수함수는 뭐야? x축과 평행한 직선들. 그래서 그 정의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썼어. 여기 x는 언급이 없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지. 근데 결과가 누가 나온다는 거야? 상수 어떤 놈 하나?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이